네, 오늘은 탑10 정태근 이사 모셨습니다.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도 흐름이 좋지가 않은데 지금 11시 직전에 좀 낙폭을 줄여가는 걸 긍정적으로 봐야 할까요? 오후장에 반전이 나타날 수 있을지 일단 반도체부터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수출 지표가 나왔고요. 반도체 수출이 다시 한번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라고 합니다. 올해 6월 달에 134억 달러로 가장 높았는데 이제 6월 달보다 더 높게 9월 수출이 개선이 된 모습 확인됩니다. 이게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겨울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반대로 골드만삭스에서는 아니다. 지금 겨울 아니고 HBM 공급 과잉도 아니다라는 리포트를 또 제시하기도 했어서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이제 슬슬 좀 마무리가 되는 국면인가요?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월별 수출액 봤을 때 수출 역대 최대치 경신. 요 얘기만 나오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하고 하이닉스 주가가 신고가가 가야 정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지금은 모건 스탠리 말이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2021년도 8월 같은 경우도 윈터 이즈 커밍 얘기 나왔을 때 모건 스탠리 그때 그런 리포트를 냈었거든요. 근데 그때 골드만삭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국내 이제 증권사들도 전부 이제 반박을 했었어요. 반발했었는데 그때는 골드만삭스가 또 판정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의 어떤 매치 이런 재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 상황을 보게 된다라면은 골드만삭스의 어떤 말이 맞을 가능성이 일단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리포트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또 신경 쓰는 건 맥쿼리가 또 이제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어느 정도 맞다라고 판단하기 좀 쉽지 않은 상황들이고 단지 확실한 건 고점 대비 주가가 많이 빠진 건 사실이다. 요게 일단 팩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고점 대비 주가가 많이 빠졌다. 결국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매수하기가 너무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싸다가 말대로 가지고 있는 가치 대비 싸야 좋은 건데 만약에 뭐 창고 대기방처럼 싸구려 이렇게 가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삼성전자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둘 다 앞으로의 전망이란지 실적이란지 이런 것들 포함한 모든 어떤 가치가 그대로인데 시장 때문에 하락을 했다. 이러면 당연히 정말 매력적인 거죠. 그러나 과연 앞으로 상황이 녹록할까라는 점은 전문가마다 의견이 갈릴 거라고 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되거든요. 우리가 삼성전자 얘기할 때 파운드리하고 HBM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디램 선단 공정 같은 경우도 약간은 좀 불안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제가 오방송에서 삼성전자가 6만 원 이탈하게 되면 제 어머니 계좌에 매수를 하고 인증을 하겠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자료를 찾아보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휴일을 이용해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볼 생각입니다. 확실한 건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뭔가 살 거예요. 살 건데 어느 쪽이 될지는 아직 저도 결정을 못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결론은 그렇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쪽 기운 이유가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선단 공정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그 SK 하이닉스가 10나노 공정에 이제 6세대 디램을 개발 성공했거든요. 이게 1A, 1B, 1C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1C 디램을 개발 성공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공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내년에 일단은 이거를 이제 출하할 예정이거든요. 생산할 예정인데 삼성전자가 수율이 안 나와요. 물론 이건 대회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내 디램 공정의 어떤 정확한 수율은 알 수가 없지만 여러 가지 흘러나온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디램 같은 경우 보통 80% 디램 그 수율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단 공정에서 나온 1B란지 1C 디램 같은 경우에 하이닉스가 의외로 수율이 잘 나와가지고 60% 이게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1B 디램이 지금 현재 50% 정도 나온다는 얘기고 1C가 한 자리 10%대가 안 된다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삼성전자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얘기가 전혀 신빙성이 없다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일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HBM3E 12단이 나왔잖아요. 그럼 앞으로 HBM4E가 나올 거잖아요. 4E에 들어가는 디램이 일시 디램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일시 디램에서 수율이 안 나오게 된다. 그러면 HBM4E 같은 경우도 쉽지 않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찜찜해서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보통 때 같으면은 뭐 산다 그러면 삼성전자 사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글쎄요 이번에는 뭐 파운드리 HBM뿐만 아니라 디램 쪽 같은 경우도 이런 소식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더 눈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진짜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계속 외국인이 사요. 네, 엄청 사요. 던지는 물량을 네. 담고 있거든요. 표 왜 안 나오죠? 그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빨리 보여주세요. 삽니다. 예, 외국인들이 파는데 계속 사고 빚을 내서 또 사고 있고. 근데 또 오늘 나온 리포트. 근데 이 화면 아니지 않나요? 다른 화면 같은데? 두 개가 더 있는데 지금 일단 리포트 먼저 볼게요. 하향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래도 목표 주가는 95,000원이기는 합니다. 가격적으로는 매력적이라고 이 리포트에서도 언급을 하지만 지금 뭐 선단 노드 쪽에서 캐파 그것 때문에 이제 캐파가 이제 잠식될 거고 여러 가지 이유를 좀 들어서 목표 주가를 하향한다. 근데 여기서도 나오는 키포인트가 이제 HBM 납품 소식 나오면 반등 재료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먼 얘기인가요? 근데 지금 상황 보면 HBM 납품한다고 해서 주가 갈까요? 제가 볼 왜 때는 안 안 갈 것 가요? 같아요. 그냥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사실은 듣고 싶은데 반도체가 지금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네. 사실 반도체는 더 이상 나쁠 게 없다 이 얘기가 저는 나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삼성전자만 놓고 보게 된다면요. 아마 방금 조금 전에 말씀인 1B 디램, 1C 디램 같은 경우는 아마 오늘 처음 듣는 분도 저는 상당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얘기 들으신 분들은 한번 검색을 해보고 한번 서치를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이 신빙성이 전혀 없는 얘기인지 아니면 맞는 얘기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에 대한 판단을 좀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HBM 그죠? 뭐 되면 좋죠. 그런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만 못할 뿐이지 다른 곳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1등 업체에 못하다 보니까 노이즈가 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잘 보세요. 삼성전자가 HBM을 납품을 이제 뭐 한다 얘기가 나왔다가 반박해서 나오고 한다 그랬다가 반박해서 나오고 계속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다 그래가지고 바로 맞다 그래야지 이게 호재로서 효과가 있는 거지. 양치기 소년처럼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은 호재로서 영향이 저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HBM을 납품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호재가 될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하이닉스는 이미 뭐 HBM3 12단 양산한다고 했고 삼성전자는 지금 아직 네네. 12단까지도 잡지 못한 상황이라서 HBM4 쪽에서 승기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 그죠, 맞아요. 왔어요. 근데 지금 3E도 지금 수율 계속 못 잡았는데 4는 가능할까? 이런 의심이 그러니까요. 좀 들기도 하고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1B 디램, 1C 디램 그 얘기랑 똑같은 거 이게. 그럼 결국은 삼성전자는 지금 가격 메리트 있어도 그냥 하이닉스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하이닉스를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잠시만 볼게요. 피디님 죄송해요. 잠시만 5초만요. 여기 보시면 HBM4가 둘 다 내년이잖아요. 2025년이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C 디램이 내년에 양산이 될 예정이거든요. 근데 1C 디램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 화면에 보시는 HBM4를 적층할 때 그게 쓰일 거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1C 디램의 수율이 안 잡힌다. 그럼 과연 HBM4의 수율이 잡힐까요? 그러니까 수율 문제가 지금 가장 크죠. 그죠. 납품 근데 못하는 제가 것도. 계속 안 좋은 얘기만 들으잖아요. 네. 얘기 들으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래서 더 이상 나쁜 게 없다.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간다라고 봅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시장 때문에 빠진 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때문에 빠진 거에 대한 어떤 반작용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만 생각하시지는 않는다라고 보거든요. 낙폭과대에서 기술적 반등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추세적 상승으로 가길 바라는 관점에서 지금 방송을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추세적 상승을 가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 반도체가 이렇게 떨어져도 또 반등할 수 있는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엔비디아의 반등이거든요. 엔비디아가 최근에 또 중국에서 자국산 칩 써라라는 이유 때문에 기술주가 좀 다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엔비디아가 중국에 대한 영향을 좀 언제까지 받을지. 엔비디아 받고 있어요. 반등하면 네?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언제까지 받을 것 같아요? 글쎄요. 어렵죠. 네, 어렵네요. 언제까지 받을까요? 지금은 받고 있는 건 사실인 거고. 네. 죄송합니다.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빠질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국내 반도체주의 영향은 계속 엔비디아에 동조되는 거예요. 동기화되는 거예요. HBM이라는 화두가 사라지지 않게 된다면 계속 영향을 받는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2022년도 10월 달에 모건 스탠리가 빙하기가 끝나간다는 리포트를 내게 되면서 탑픽으로 엔비디아 그리고 하이스, TSMC를 탑픽으로 제시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23년도에 AI라는 열풍이 불게 되면서 거기에 결국 하드웨어 쪽은 HBM이 선두로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가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가 끝나지 않는 이상 계속 엔비디아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떨어지면 사겠다 하고 매수 대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신데 이분들 그러면 지금 네네.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제가 저희 어머니를 빌려서 좀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쪽으로 이제 마음이 가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만약에라도 17만 원 이하 다시 한번 또 주게 된다라면은 매력. 차라리 저희 어머니를 하이닉스 쪽으로 설득을 할 것 같아요. 아, 17만 원 네, 이하. 설득하고 그리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단타 치려고 하는 거 아니죠? 장투하려고 하는 거 맞죠? 장기로, 네. 이렇게 본다라면은 하이닉스를 매수하고 난 다음에 한 1년 뒤나 2년 뒤에 계좌를 전 열어볼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말씀드리면 충분히 대답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반도체 얘기 나눠봤고요. 2차 전지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2차 전지는 제가 체크할 게 진짜 너무 많고요. 일단 가장 가까운 이슈는 테슬라 인도량 발표입니다. 뭐 중국향 매출이 좀 많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되게 지표 같은 거잖아요. 테슬라가 얼마를 인도했다, 몇 대를 인도했다 이게. 그래서 내일 아마 좀 좋게 나오면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좀 더 힘있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힘있게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적어도 이제 나쁘지 않다는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테슬라에 자꾸 신경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대표적인 2차 전지. 전기차 브랜드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고 2차 전지가 결국 어디에 들어가죠? 전기차에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전기차 선도업체가 누굽니까? 테슬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의 판매량이 좋다라는 건 결국 2차 전지 수요가 있다는 얘기고 2차 전지 수요가 발생이 되게 되면은 또 판매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연결고리 때문에 테슬라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번에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증가를 하느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 그리고 국내의 양극재 수출 단가 이게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2023년도 초반처럼 양극재 기업들이 움직이게 되면서 나머지 2차전 기업들이 이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조금만 더 참으시고요. 오늘 장비주가 강세잖아요. 그죠? 장비주가 강세인데 장비주가 강세를 보이는 것들은 아무래도 삼성 SDI하고 GM의 합작법인 요 이슈 때문에 장비주가 좀 움직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장비주 관련해서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물려서 고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 말씀도 좀 드릴게요. 반등할 때마다 팔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손실 줄임 나오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은 차라리 작년 하반기 때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더라도 내가 팔면 바닥 이 실수 안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2차 전지 좀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지금은 뭐 이런 표현을 써도 적절하지 않지만 존버 요거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다음은 보시면 연기금이 최근에 그 바이오랑 금융을 좀 팔고요. 2차 전지를 담고 있거든요. 자,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지금 LG 엔솔이고요. 네. 삼성 SDI, LG 화학도 최근에 또 중국 경기 부양 이슈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연기금의 투자 성향을 보면 좀 장기잖아요. 단기보다는. 네네. 그러면
이거 이유를 보니까 뭐 낙폭 과대에 이제 전기차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다던데 금리 인하 사이클도 들어가고 좋은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네네. 자, 지금부터 연기를 좀 따라서 좀 길게 봐도 되는 거예요? 길게 보려면 하시면 돼요. 얼마나 길게? 길게 보시면 얼마나 길게? 1, 2년?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글쎄요, 내년에는 그래도 좀 분위기가 달라질까라는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들이 예. 제가 2차 전지를 말씀드리면서 3대 악재를 말씀드렸거든요. 올해부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상반기 때 방송 나와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악재가 뭐냐면은 상반기에는 영내기, 하반기에는 미국 대선, 그리고 내년에는 맞아요. 증설 이슈. 근데 제일 지금 큰 이슈가 독일 전기차 보조금 부활이잖아요. 네네. 그거 통과할 거라고 보고 지금 연기금이 사는 건가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모르고. 네. 일단 매수한다는 건 된다라고 보고 매수를 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정책은 경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지금 유럽 쪽에 보면 정권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결국 경제예요. 경제는 정치는 경제를 못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후퇴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산업이 친환경 정책이 좀 위축이 되는 것도 원치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저는 줄 거라고 봐요. 줄 거라고 보고 결국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 테슬라의 어떤 판매량 증가 이런 것들은 결국 수요와 연결이 되는 것거든요. 근데 결국 모든 제조업이 수요만 받쳐주게 되면은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아마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실적까지는 좀 어떨까요? 기다릴까요? 3, 4분기는 아직까지는 좋지 않던데. 그렇죠, 안 좋죠. 근데 요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까운 미래를 볼 것인가, 먼 미래를 볼 것인가. 알겠습니다. 방산으로 넘어갈게요. 자, 중동 리스크 때문에 뭐 LI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뭐 글로벌 모멘텀이 참 많습니다. 이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뭐 방위비 분담금도 있고 뭐 수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이 리스크까지 또 이슈까지 살아 있으니까 좀 방산주가 집중을 받는데 미국 쪽에서도 뭐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에너지 쪽에서도 지금 계속 이 주가 상승이 좀 나타나는 추세거든요. 국내 방산주들도 4분기에는 실적 좋고 보라고 계속 좀 이야기가 나왔었던 터라 4분기 좀 집중하면 어떨까요? 그 방어무기 쪽으로 일단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어무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K9 그리고 그래서 하나에어스페이스 그리고 최근 이라크에 또 계약 소식이 있었던 LIG 넥스원 이쪽으로 좀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글로벌 전반적으로 다 퍼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유럽 쪽도 마찬가지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리고 중동 쪽 같은 경우도 지금 중동은 제가 봤을 때 이스라엘만 멈추면서는 끝이 난다라고 봐요. 조금 전에 자막에도 있지만은 요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이란, 이스라엘 추가 보복 없으면 이번 공격으로 끝. 그렇죠. 그래서 제한적이다 공격이 되게 네. 서로 자꾸 공을 넘기더라고요. 너가 먼저 공격해. 그럼 우리가 할게. 약간 이런 식으로. 이란은 전쟁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만 멈추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도 지금 스탠스를 지지한다, 반대한다, 못해요. 정치는 생물과도 같아서 어디로 이 이슈가 튈지 모르거든요. 그런 리스크를 대선을 앞두고 아마 양쪽 후보가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뭐 금쪽이죠. 이스라엘이. 채팅창에서 종이 호랑이 이란이라고. 네. 왜냐하면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전쟁 못합니다. 하나는 돈이에요. 지금 그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뭐냐면 우방국들이 러시아의 자원을 사줘요. 그게 결국 전쟁 자금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결국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란이 지금 경제 상황이 녹록지가 않거든요. 거기도 청년 실업률이 10% 넘어가고 20%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가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민심. 러시아도 전쟁을 시작할 때 자국민의 80%였던 지지를 얻고 전쟁을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이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정권 바뀌었잖아요. 그죠? 왜 바뀌었을까요? 그만큼 민심이 안 좋아요. 2021년도에 발생했던 히잡 시가 있거든요. 히잡을 쓴 여성이 사망을 하게 되면서 히잡 시가 발생이 되고 그러면서 민심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면 오늘 방산주 올라가는 거 그냥 단기 반등이에요? 그러니까 다 방산주도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스페커라든지 빅테크 이런 것들은 단기에 보시고 이런 불안감들로 인해 가지고
중동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방어 무기를 얼마만큼 사주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네. 근데 그와 관련된 종목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K9을 만들고 있는 한에어스페이스 그리고 1등? 최근에 이라크에서 수주 소식이 있었던 미사일 수주 소식이 있었던 에너지 넥스원 이쪽을 그래서 보시면 된다는 말씀이셨고 오늘 에너지 넥스원이 그래서 상승 나오니까 거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움직이는 종목 풍산 아, 맞아요. 탄약 풍산이 수요 또 계속 있잖아요. 풍산 구리 가격 때문에 올라가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있어요.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방산도 있고 두 개 다 이제 콜라보가 된 거죠. 그럼 네. 1등이 뭐예요? 종목? 1등은 지금은 내일 에너지 넥스원이라 봐야죠. 매수도 가능한 자리다. 네. 어. 왜냐하면은 지금 최근에 중동에서 수주 소식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 보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지금은 하나로스페이스보다는 에너지 넥스원이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스토리 정태근 이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